1990년대 스리랑카로 일하러 간 한국 청년이 있었으니 가방 기술자로 명성을 날리던 서형수 씨입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만 되면은 형수 씨 행동이 좀 이상해집니다. 연기가 아니죠?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이슬이야 제일 좋아하는 과일 코코넛도 따주고요.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선물 공세도 펼치고요. 불현듯 나타나 서툰 솜씨지만 머리도 묶어주는 자상함까지 발휘합니다. 다정하시네요. 그 공이 빛을 발하더니 급기야 전세 역전. 오히려 아이라가 오매불망입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 부부의 인연을 맺고 믿음직스러운 아들과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팔남매의 아이라의 친정 가족까지 대가족을 이뤘는데요. 대가족인데요, 정말. 아이라의 행복 사냥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오신 아이라 씨 가족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제가 그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요. 네. 아이라 씨가 생각보다 선물에 많이 약하시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외국분들이 만나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그 저희 남편인데 회사에서 만날 때 선물 같은 거 갖고 왔다고 한국에서 갖고 왔다고 이제 주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만 많이 줍는 것 같아요. 지금 현지 매니저한테 좀 나쁜 말인가요? 그 뒷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분인지. 착실하시네요. 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는지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찜했죠, 뭐 완전. 한국에는 언제 다시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이제 약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공장들이 자꾸 철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스리랑카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뜻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이제 약 한 8년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스리랑카에서 살다 한국에 왔으니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아이라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라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등교 시간이 제일 빠른 아들 먼저 깨웁니다. 비몽사몽인 아들 밥부터 챙겨 먹이고 나면은 다음은 딸 깨울 차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해야 돼. 10분이면 일찍이지.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아이라는 나가는 순서대로 아침상만 3번을 차립니다. 같이 먹으려고 다 깨우면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잘 있나요? 왜 이렇게 일찍 깨우는? 이제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 화장품이 떨어진 걸 확인한 아이라가 웬일인지 딸방에서 나오는데요. 날름이 있으면 못 발라요. 날름이.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이지만 화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하니까 많이 만나보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라의 일터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일찍 오셨어요? 취직한 지 2달밖에 안 된 새내기인데요. 별로 안 차요? 특유의 발랄한 성격으로 동료들과도 벌써 가족처럼 지냅니다. 아이라는 이곳에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දැන් ඔයාට මාස දෙකමාරක පඩිය දීලා නැති නිසා මේ සාජනින්ට කතා කරලා දෙන්න අකමැති වුණොත් නොදම්බි මාර්ගයෙන් ගන්න පුළුවන්. 아이라가 전화를 받으며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헬로?
헬로? 무슨 일이라도 여보세요? 생긴 걸까요? 아, 지금 스리랑카 사람이 지금 센터가 찾아왔는데 못 찾은데요. 덕거를 맞지 않을까 나와서까지 기다려주는 아이라.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겐 언니이자 누나입니다. 네, 스리랑카 분들에게는 정말 큰 아이라 일이네요. 역시 한국에 온 후 8년 동안 여러 공장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 경험이 눈높이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말 못하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답답해요. 내가 얘기해야겠는데 도와주는 사람 옆에 없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대신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시간 남편 서영수 씨도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일일 장터. 바로 이곳에 숙련된 솜씨로 천막 치고 요리하고 진열할 수 있는 조리대 세우고 찜기 올리고 바람막이까지 치고 나면은 포장마차 설치 완료. 포장마차를 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집 짓고 저녁에 집 부시고 그래요. 자, 다음은 하루 매상 책임질 포장마차 주력 상품들 등장하는데요. 족발, 옥수수, 안흥찜빵, 김치만두, 손만두.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쫄깃한 맛이 일품인 족발입니다. 네, 일단 5개. 즉석에서 직접 삶는 게 비법입니다. 마늘, 생강, 그 밑에 양파. 양파. 예, 계피, 감초. 그 밖에 공개할 수 없는 갖은 양념들까지 첨가해 4-5시간을 푹 삶고 나면은 씹히는 맛 최고인 서영수표 족발이 완성됩니다. 보통 직접 그냥 삶는 사다가 족발 하면 하시는데요. 벌써 압니다. 맛이 틀리다는 거. 이제 손님들 오면 항상 강조한다. 우린 직접 삶습니다. 직접 삶습니다. 이제 플랑카드를 직접 삶는 족발을 써야 되는데 아직 못 했는데 그것도 할 거고요. 족발 특유의 쫄깃한 맛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크기로 써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이 기술 인정받을 만하죠. 술빵 하나 달라고 그러셨죠? 옥수수 술빵으로 오늘 장사 개시 출발이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고기 만두예요? 예, 고기만두, 김치만두. 얼마예요? 3,000원씩입니다. 2개 주세요. 예, 큰 거 그거 15,000원에 드릴게요.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아무거나 고르시면 하나 해드릴게요. 예. 아유, 직접 삶아서 해서 한 거라 포장 족발하고 틀려갖고 맛이 굉장히 좋아요. 맛이 좀 쫀득쫀득하면서 입에서 조금 살살 녹죠. 예. 형수 씨가 포장마차를 하며 자리 잡기까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꿈 많았던 스리랑카에서의 실패가 인생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가방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사양 산업이 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다가 전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제 그 한국인 사장들은 거기서 거의 부두를 맞다시피 해가지고서 다들 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설 곳이 좁아지죠. 형수 씨는 가방 기술자 일을 포기하고 아이라의 친정 가족들과 한국 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던 터라 곧 실패로 이어졌고 빈털터리로 8년 전에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 맞겠죠, 솔직히. 가진 건 없지. 집사람은 그 직장에서 욕먹고 눈치 받고 피곤하게 일하고 오면은 잠자기 바쁘고. 집사람이 고생이 제일 많아요, 보면은. 포장마차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희망이다. 저한테는 이 희망밖에 없죠. 예, 어서 오십시오. 2,000원입니다. 봉지가 좀 커요, 오늘. 예, 고맙습니다. 바닥까지 가라앉고 나면 치고 올라오는 힘을 얻는 법. 형수 씨는 이제 부상 중입니다. 늦은 시간 퇴근한 형수 씨 손에 검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네. 최신 스타일이래. 그래 남은 족발이려니 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선물을 많이 주시는군요. 아, 이런 거 봤어?
너네 엄마 다리 짧아서 이거 긴 바지야. 유머도 있으시고요. 족발하고 바꾼 거야.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모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족발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 서로 주고받질 않고요. 그럼 이거 얼마인데 저거 얼마인데 하고 물어봐가지고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불물 교환시켜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칠부 배기 팬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올려놔요. 아 약간 올리니까 칠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쁘세요. 안 내리면 칠부 안 되겠네. 이거 다 드리면 긴 거예요. 이거 개월에 다리가 원체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입으면 겨울이고 이렇게 입으면 여름이고. 아 올리면 여름이고. 예, 마음에 드세요? 예, 좋아요. 편안하게. 족발 주고 바꾼 거니까 족발 값은 내야지.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머. 부엌이 온통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아유, 바지 입어보는 사이 다 타버린 생선. 자주 있는 집이잖아. 이래서 불나는 거야. 자주 있는 일인 양 남편 태연합니다. 냄새 나요.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자꾸 어디서 이렇게 냄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엌에. 결국 생선구이는 포기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반찬 다 차려놓고 기다리는 건 바로 국. 그런데 도통 끓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내일 초록까지 보게야지. 그래야 자두 안 해도 되잖아요. 불대어도 괜찮아. 안 돼. 콩나물 국이니까 괜찮아. 안 돼. 10분이나 지나서 겨우 국이 상에 오르는데 이번엔 맛이 문제입니다. 어떨까요? 아이고. 이것 또한 자주 있는 일인 듯 각자 자연스럽게 간을 맞춥니다. 이번엔 열무김치. 아이란 한국에 오자마자 7년 넘게 줄곧 공장에서 일해온 터라 한국 요리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간을 잘 모르더라고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이제 그동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고요. 뭐 말을 안 하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를 견뎌준 아이라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아들 현식입니다. 스리랑카에서 10살까지 살다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한 방에 해결되는데요. 특유의 밝은 성격 덕에 친구들과 누구보다 잘 어울립니다. 특히 취미로 배우고 있는 댄스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같은 취미, 같은 고민이 동질감을 형성한 겁니다. 이젠 친구들 사이에 인기 만점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야죠, 항상. 제가 먼저 안 다가가면은 또 괜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를 닮아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쉽지 않아도 해야죠. 제가 이제 제 생활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젠 후배들까지 챙길 정도인데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처음에 봤을 땐 아 진짜 이국적이구나, 외국 사람이구나 해서 한국말 못할 줄 알고 그냥 좀 한국말로 놀리기도 했는데 애가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상담 일을 마친 아이라 집이 아니라 남편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옥수수도 떨어지고 찐빵도 떨어지고 오늘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네. 장사가 잘 되네요. 내가 오니까 장사를 잘 되네요. 글쎄. 남편 일 돕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장사 실력은 어떨까요? 이게 더 기술 필요하네요. 만두밖에 안 남았는데. 만들어주세요.
만두 남은 것까지 떨이 아이라가 행운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아이라 씨 기분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젓갈 떨어졌으니 가야죠. 오늘 좀 잘 되네요. 아이고,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른 퇴근길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음 날 딸 시안이가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아빠표 족발 홍보를 돕는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안이가 직접 고안해낸 디자인,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쌤은 이거 아빠가 하고 싶다고 하신 거라서 직접 잘 건?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드디어 아빠 차에 달아보는데요. 현식이도 팔 걷어붙였습니다. 아빠 내려와봐. 과연 아빠의 반응은? 예, 이런 생각 못 했는데 돼지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 두 마리가. 네, 돼지 그림이 좋고 이제 직접 삶은 거를 강조를 하니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온 가족 힘을 합쳐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젠 행복을 향한 질주만 남았습니다. 네, 정말 사랑의 포장마차, 희망의 포장마차인데요. 근데 네. 두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하신 일이 포장마차인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와서는 트럭 가지고 퀵 서비스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 한 6, 7년 했는데요. 이제 운전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던 차에 힘도 들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어떻게 후배가 이제 저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몇 번 놀러 가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시작한 지 약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라 씨도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핸드폰 부품직을 바뀌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일 많아요. 아침에 퇴근하면 뭐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고요. 네. 또 아침에 출근하다가 또 밤새다가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집에 오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항상 집에 오면 뭐 자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나 항상 그럼요. 자고만 있으니까 이제 지방 일도 못 하고 저 애들하고 이제 남편한테 좀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살이 못 됐으니까. 어떻게 현수막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하게 됐죠? 기특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자꾸 막 직접 삶은 거 자꾸 이 말만 하셔가지고. 현식군, 아빠뼈 족발 맛이 어때요? 솔직하게 어떤가요? 진짜 달고요. 달고 진짜 쫀득쫀득해서요. 네. 이게 누구나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안 질려요. 아니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스리랑카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 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가방 공장 그만두고 한국 야채를 재배했습니다. 고추, 알타리, 열무. 근데 제가 또 교민들보다 가게를 너무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저는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처남이 한국 교민들 수요에 맞게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8년 동안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그리움이 클 텐데요. 두 분이 추억이 남아있는 스리랑카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섬이란 뜻의 스리랑카. 아이라의 친정집은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웰리마대다. 8년 만에 밟는 땅, 눈을 뗄 수가 없다. 오랜만에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안 들어요. 왜 그러면 다 분위기가 그때랑 지금랑 똑같으니까. 어디 아프시지나 하는지 항상 궁금하고. 마음은 벌써 다 있는데 갈 길이 멀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해가 지도록 달리고 있다. 벌써 8시간째.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길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 어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것. 이정표 하나 없는 데다 날까지 어두워져서 친정집 찾기가 쉽지 않다. 아니 길이 아니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두하와라. 우두하와라. 네. 동네 이름 하나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드디어 눈에 익은 풍경이 보이더니 저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난다. 드디어 집에 도착.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다. 그리고 눈 감아도 떠오르던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던 얼굴이던가. 아이라를 보기 위해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8년 만이다. 머리도 다 하얘요. 옛날 내가 갈 때 이렇게 안 그랬어요. 이빨도 다 있고. 그렇지, 많이 늙으셨지. 머리도 다 지금 다 흰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ඉතින් යනකොට ගිය චූටි ළමයි අරගෙන ඉතින් අවුරුදු ගොඩක් කල් ආවේ නෑනේ. ඉතින් අපි හිතුවේ ආයේ ලංකාවට එන්න වෙන එකක් නෑ එන එකක් නෑ කියලා. ඒ වුණාට ඉතින් දැන් ළමයි ලොකු වෙලා ඉතින් දැක්කම මේකට බොහොම හොඳින් ඉන්නවා කියන එක දැන් අපිට තේරෙනවා. 아이라가 나고 자란 집. 곳곳에서 아이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데 이 지금 현식이에요? 예. 아유. 애기 때.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고픈 가족들의 마음이 엿보인다.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와, 멋있으시네요. 축구공 같아. 축구공 같아, 얼굴이. 못 본 사이 집도 많이 변했다. 밖에 있던 부엌이 안으로 들어온 것. 엄마가 좀 편해진 것 같아 안심이다. 이거는 아예 없었어요. 여기. 건물 자체가? 네, 여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일단 마무리 안 돼서 이게 이제 뭐 바르고 이제 이쁘게 해야겠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모였다.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한 마음에 한 잔.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한 잔. 이렇게 아이라 가족은 떨어져 지낸 세월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라가 일어나자마자 부지런을 떤다.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보따리를 푸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둘 모았던 선물이다. 엄마 메이크업이 엄마한테 시들었다. 아침 저녁 찬바람이 매서운 고선지대. 두꺼운 스웨터를 볼 때마다 아이라는 친정 엄마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우연하고도 오는 왜나 타이프니까 මේකේ දලි ගන්න එපා දලි මේ දර ලිපි උයන්ට එපා ගෑස් එකේ විතර ගන්න එපා දාන්න ඔළුවට අර සීතලට රාජපක්ෂ 목도리를 볼 때마다 새벽 이슬 맞으며 일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තාත්තට සීතලට උරොත්තු දෙන්න 동생이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방부터 챙겨놨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인을 만났다. සන්තෝෂයි අක්කා අපිව බලන්න ආවේ ඒකට. ඡායගෙන තුනත් අක්කා දැක්ක පවුලේ දැක්කා. ගොඩක් සන්තෝෂයි. මං හිතේ පුතා මහතයි කියලා. මේක පුතේ ලොකුනා මන්දින්ද. 바지 위에 입어야겠는데요? 태어난 것도 보지 못했던 조카. 어림잡아 속옷을 사왔는데 몇 년 모셔두게 생겼다. තාත්තට දුන්නත් කමන්නේ. ඇයි කෙට්ටුනේ මේක දැන් අඳින්නේ කොයි කාලෙද? කවදා හරි අඳින්න පුතේ තියලා තාම ටිකක් ලොකු වුණාම තෝරම්මනේ වක්කුත් තාසි ඕන් ජෝජිත බුරුනිකා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하고 왔어요. 여기는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럼 지금 몇 명이나 해가지고 선물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요. 그 사이 현식이와 샤니는 사촌들과 식사를 하는데 무슨 외계인 보듯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게다가 문제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스푼. 손짓, 발짓, 눈짓은 최고의 언어. 한 번에 숟가락 얻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친척들과 현식, 샤니 사이의 거리만큼은 여전히 멀다.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뒷산을 오르는데 나를 따르라 보무도 당당히 앞장서던 사촌. 갑자기 나무를 타기 시작하더니 망고를 따준다. 은근슬쩍 가까워지고픈 마음의 표현이다. 먼저 절대 미각의 샤니가 맛을 보는데 뭐든지 잘 먹는 현식의 반응은 잘 먹는 사람한테도 안 되는군요. ඔයාලට කොකොනට් කඩලා දෙන්නම්. හරි. කොරියාවේ නෑනේ. ශ්‍රීලංකා කොකොනට්. 이번엔 삼촌이 코코넛을 따주기로 했다. 도구 하나 없이 맨발과 맨손으로 성큼성큼 잘 올라간다. 빌딩 3, 4층의 위험한 높이건만 어렸을 때부터 타온 내공으로 1분이 채 안 돼 정상에 도착. 그리곤 가장 큼직한 것을 골라 따주는데 이 역시 맨손으로다. 목마를 때 스리랑카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있는 야자나무에 올라 코코넛을 따서 마신다. 현식이가 과연 그 청량감을 알까? 아, 되게 연한 이온 음료 그런 맛이에요. 연한 이온 음료. 안 달지 않은 이온 음료 그런. 운동 좀 한다는 현식. 코코넛 나무 타보기에 도전하는데 매달려 있기도 쉽지 않다. 대단하네요. 그게 어떻게 올라갔대요? 저기 높이가 지금 보면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서 보니 더 아찔하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 사촌들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이젠 누가 봐도 가족의 모습이다. 집에선 남편 형수 씨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채소를 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열무다. 손님들 대접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음식이 그래서 좀 매콤한 게 김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스리랑카에서 열무를 어떻게 구했을까? 사실 형수 씨는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한국 채소를 길러서 팔았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남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예.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들이라도 자리를 잡아 예, 다행이다. 한국에서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형수 씨는 한국 예. 열무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고춧가루에 멸치 액젓까지 듬뿍 넣고 손맛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잘 담았어요? 예. 나나 이거 먹어요. 드디어 장인과 장모에게 평가받을 시간.
혼자 혼자. 이번엔 어린 조카 차례.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김치의 매운맛에 적잖이 놀란 눈치다.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좀 다들 먹어봤을 텐데 처음 먹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맛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아이라 가족, 가까운 동네 사찰을 찾았다. 절은 신성한 곳이므로 신발을 벗고 모자를 벗는 등 이해를 갖춰야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스님과 함께한다. 생활 속 불교를 실천하는 대표적 남방 불교다. 스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라 가족을 위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오른팔에 실을 묶어주는데 아픈 거 다 없어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그렇게 하네요. 이게 지나면은 새카매져요. 씻고 어쩌고 물 닿고 그러면 새카매지는데 그래도 하여튼 끊을 때까지 차고 들었더라고요. 이곳의 불당은 개방적이다. 기도하고픈 사람에겐 언제든 문을 열어준다. 아이란 직접 따온 꽃과 물을 공양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혼자 다투긴 인도네 කියලා හිතාගත්තා. තව ඉන්නෝනේ ගිහිල්ලා. ඉතින් මේක වඩා හොඳ තත්වයකින් ඊළඟට ඉඳලා බීම කියලා හිතාගත්තා. 사찰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나무가 있다. 물을 들고 탑돌이 하듯 돌고 나서 그 물을 나무에 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거 원래 부처님 이 나무 밑에서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르면도 안 되고요. 이빨 이제 뜯으면도 안 되고 근데 다음은 코코넛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걸어갈 길 환하게 비춰달라는 의미다. 어렸을 때는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보는데요. 지금 못 오니까요.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절에 한 번씩 왔다 가면 마음이 편해요. 네, 다 덜어놓은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다 덜어놓은 것 같아요. 절에 다녀온 가족들, 스리랑카 버스를 이용해 또다시 길을 나섰다. 이곳 버스엔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 우리나라 안내함과 같은 역할이다. 버스가 향하는 곳은 스리랑카 홍차의 대표 산지. 사방이 초록 물결이다. 해발 19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좋은 차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자랑하는 곳이다.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 이렇게 가구리 같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놓고 아니 봤어 엄마가 아유 참. 스리랑카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대 차 생산지다. 현재도 스리랑카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론티라는 이름도 인도의 눈물이란 뜻의 실론, 스리랑카 옛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공장 내부를 견학해보기로 했다. 사람들 정성으로 따진 찻잎은 이곳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홍차로 제조되는데 어느 정도 말리고 어느 정도 발효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진다. 이제 차를 음미해볼 시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설탕을 넣기도 하고 우유를 넣기도 한다. 과연 본고장 스리랑카에서 마시는 홍차의 맛은 어떨까? 이 맛이가 진짜 감기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쉬면서 차 한잔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밤. 가족들이 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 장구를 닮은 악기와 풍금같이 생긴 악기까지 등장. 흥을 돋웠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 춤꾼 현식은 삼촌의 댄스 실력에 좀처럼 기를 못 편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현식이 아니다. 브레이크 댄스와 스리랑카 댄스의 조합으로 흥겨움에 동참한다. 아이란 음식장만 하느라 바쁘다. 잔치 음식에 빠지지 않는 볶음밥과 카레를 준비했다. 언제 또다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래 기억될 추억을 나눈다. 근데 내가 이제 8년 만에 한국에 왔다 이제 내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여기서 또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들 이제 이렇게 놀아놓은 거예요. 아이라의 친정아버지도 내일의 슬픔을 잠시 접고 리듬에 몸을 맡긴다. 아이라 역시 가족들과 어울려 춤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 밤이 참 짧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짐은 이미 다 꾸려졌다. 하지만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아직이다. 8년 전 아이라가 한국으로 떠날 때 꼭 지금과 같았다. 웃으며 보내야 하는데 이별은 늘 준비되지 않는다. 애써 담담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모두들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먼저 현식과 샤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별을 고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라가 인사를 드리는데 이별은 늘 아프다. 지난 헤어짐 때도 조만간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8년이나 걸렸다.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기약조차 할 수 없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함께라는 걸 알기에 그리움을 삼켜낼 힘을 얻는다. 참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또 눈물 글썽이고 계세요, 아이라 씨. 한국에 네. 도착해서 전화를 하셨나요? 네, 전화하셨어요. 할 때마다 근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짧은 시간지만 그때 행복했다고 가족들이 다 네. 있었으니까 또 건강하게 잘 살고 나중에 또 꼭 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늙으셨고 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잘 해드리지 못한 게. 네. 근데요, 그 같은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레샤 씨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시면서 맞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네. 보시더라고요. 홍차 맛이. 너무 그리워 정말 그 맹고 코코넛이 먹고 싶고.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그 코코넛은 여기서 못 먹었는데 거기 예. 가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요. 홍차는 여기서 가끔 먹었었는데
거기 가니까요 유명한 데라서요 맛이 많이 틀려요. 이모들이랑 삼촌들이랑 그 사촌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좋았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 친정에 가서 새로운 힘도 얻으시고 또 가족들도 만나서 힘이 나셨으니까 더 일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죠. 앞으로 이제 우리 남편 일도 잘 되고 족발도 많이 팔게 옆에서 팍팍 밀어줘야 돼요. 예. 남편분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앞으로 더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요. 예. 빠른 시간에 빨리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잘 되셔서 꼭 빠른 시간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서영수 씨의 바람대로 앞으로 좋은 일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네. 그 족발 포장마차 정말 잘 되도록 우리 힘내시라고 화이팅 네.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격려의 박수도 네. 함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 인 아시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행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